유동규 씨의 그동안의 목소리를 하나 들려드릴게요. 배신감 뭐 이런 단어가 등장합니다. 잠깐 들어보시죠. 제가 좀 뭐 배신감일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착각했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. 형제들이라고 불렸던 이제 그런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내용들이 저는 순수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고, 어려울 때 진면목을 본다고 하잖아요.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상당히 다르구나. 근데 배질 조사 하겠다고 정리했는데 올리긴 할수 그래서 이제 집으로 간 거죠. 아무래도 엘리베이터는 그 상식적으로 CCTV가 있다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 배려하는 입장이잖아요. 5층까지 걸어 올라갔는데 어쨌든 좀 뭐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때는. 자, 어제 법정에서는 또 정진상 전 실장 측이 유동규 씨 말이에요. 그 뭐 정진상 씨한테 돈을 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시 상황을 믿음직하게 연출하기 위해서 조작한 거는 혹시 아닐까요? 유동규 씨 말이 너무 드라마틱해요. 그러면서 검찰의 회유 여부와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면서 따져 물었답니다. 그러자 유동규 씨 법정에서 격분하면서 아니 유동규 저를 왜 모욕하십니까? 이렇게 격분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정진상 씨를 노려보면서 정진상 씨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?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. 장현주 변호사님, 자 유동규 씨의 저 이야기 평소에 형님으로 불리던 정진상 씨인데 정진상 씨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서 되겠어? 저 한 문장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? 사실 굉장히 감정적인 반응이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만큼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 측의 진술의 그 신빙성을 흔드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굉장히 다소 이제 격분한 그런 반응이 나왔던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보기에 따라서는 유동규 씨가 좀 궁지에 몰린 듯한 그런 모습도 연출됐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런데 변호인 측에서 지금 문제 삼는 것은 2014년도에 돈을 준 내용들, 그러니까 9년 전의 일이니까 뭐 기억이 다소 흐릿할 수는 있습니다. 그런데 그냥 단순히 기억이 잘 안 난다 이런 취지가 아니라요. 그런 취지가 아니라 작년 10월에 검찰에 이제 진술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. 유동규 씨가 작년 9월, 10월 그 즈음에 이제 진술들을 완전히 뒤바꾸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분명히 검찰에 그 당시에는 돈을 준 것도 정진상 씨가 요구하지 않았는데 돈을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바도 있었는데 법정에 와서는 정진상 실장이 요구를 했다라고 또 진술을 바꿉니다. 그리고 작년 10월에는 분명히 검은 비닐봉지에 뭐 과자를 올려서 돈을 전달했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검찰이 진술을 했음에도 이제 법정에 나와서는 몇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기억이 확실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럼 당연히 정진상 씨의 변호인 측에서는 이렇게 진술이 검찰에서 법정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진술을 과연 믿을 수 있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도 이 신빙성을 잘 판단해 주리라 생각이 듭니다. 좀 전 이 그래픽 좀 나와 있는데 어제 막 격분을 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정진상 씨를 딱 노려보면서 정진상 씨 이렇게 해서 되겠어? 그러니까 유동규 씨는 배 소장님 이런 거를 주장하는 걸 거예요. 정진상 씨 돈 받았잖아요. 그리고 나한테 술 얻어마신 게 몇 번인데요. 제가 유흥주점에서 정진상 씨한테 술을 몇 번 샀습니까? 그리고 돈 받았잖아요. 라는 얘기를 저 한 문장 속에 딱 함축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걸까요? 어떻게 보시는지요? 그렇게 봐야 되겠죠. 왜냐하면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정진상 씨 깜짝이야. 감정이 폭발하는 거예요. 예. 왜냐하면은 본인이 이제 검찰에 그 정언했던 내용대로라면 기억하실 텐데 이 정진상 그리고 김용, 이화영 세 사람의 공통점은 말을 안 해요. 말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은 계속해서 조사를 통해서 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. 이게 뭐냐면 법정에서의 고도의 심리 전략이에요. 그런데 지금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건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서도 그렇고 지금 변호인과 대동하지 않은 정인석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굉장히 감정에 격해질 수밖에 없는데 재판이라는 건 사실 심리 싸움이거든요. 고도의 심리적 전략이다. 첫 번째, 왜냐하면 유동규 전 본부장의 경우에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상황들을 보면 이 대장동 사태가 터졌을 때 이미 벌써 지지난해가 되나요? 그 당시를 보면은
극단적인 선택까지도 생각했을 정도로 감정적으로 굉장히 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인물이에요.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나 정진상 전 실장 쪽에서는 그래 이 심리적인 이 약한 고리 자체를 좀 노려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여론의 명분을 확보할 수. 봐 쇼핑백도 기억 못하잖아. 그리고 출처도 잘 모르잖아. 이른바 우리가 재판할 때 주변부 공략 전략이에요. 그렇게 되면 법적 신빙성 유동규 전 본부장 봐 감정만 격해졌지 그거 사실 아닐 가능성 높아. 이런 법적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전략을 쓰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꼬리를 잘라버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에서 싹둑 몰라 김문기 전 차장 몰라 그다음에 돈 받아 몰라 이래버리기 때문에 유동규 전 본부장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감정이 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? 앞서 이제 다른 패널 분들도 말씀하셨던 대로 돈을 받았느냐 안 받느냐가 핵심이지. 그게 핵심이죠. 쇼핑백이나 뭐 언제 그 조명이 밝았고 안 밝았고 이 정진상 실장의 정진 전 실장 집의 지배 구조를 알고 모르고는 핵심은 아니라는 겁니다. 자, 그동안 정진상 전 실장에 대해 형님 이런 표현을 썼던 유동규 씨가 어제 법정에서 정진상 씨 이렇게 호칭을 했는데 이렇게 정진상 씨라고 한 거는 어제 법정에서가 처음이다. 뭐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. 지난번 일전에 이재명 대표 선거법 재판에도 유동규 씨가 증인 나와서 이재명 씨 뭐 이렇게 불렀다. 뭐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말이죠.